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피고인 신분으로 세 번째 소환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지난 출석 모습과는 비교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모습이 어떻게 달랐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최순실 씨 아직도 몰랐다는 입장이신가요? 최순실 씨 비위 유효 보고받은 적 전혀 없으신가요? 세 번째 소환인데 하실 말씀 또 없으십니까? 대통령 관련해서 사고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자, 처음에는 엄청나게 뻣뻣한 모습으로 취재진에게 레이저 눈빛을 쐈던 우병우 전 수석. 그런데 눈에 띄게 고개를 숙이고 차분해지고 낮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고 거기다 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이 된 상황,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현실을 직시한 걸까요? 아니면 왜 태도가 저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제가 검찰에서부터 청와대 때까지 우병우 수석 봤는데 네. 저런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래요? 힘이 빠진 모습이었고요. 뒤에 화면을 보다시피 작년 11월,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뭔가 좀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현실을 아직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 마음 자체가 정말 참담해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민심이 이렇게까지 떠나게 한 가장 큰 원인이 됐던 사람이 바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 측근 비리 막아야 될 책무가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돈을 주고 그 자리에 앉힌 건데 그거를 전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제1 원인 제공자라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이 이제서야 회한으로 몰려오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무슨 혐의로 지금 불려온 겁니까? 네, 그동안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직권남용, 또 직무유기, 그리고 특별감찰관의 감찰행위를 방해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구속영장의 구속 사유로 기재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기각이 됐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특검에서 조사했던 사항에 더해서 추가로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 그리고 또 가족회사의 자금을 이용 또는 횡령했다는 점 이외에 여러 가지 개인 비리도 추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병우 전 수석의 여러 가지 그런 태도가 좀 달라진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짐작컨대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점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근처에 있었던 여러 명의 현직 검사 또한 당시 검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이야기 등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압박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또 주변의 검찰 내의 분위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것이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우병우 전 수석이 보였던 태도와 오늘 보였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조사를 하고 그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데 하지만 청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부되는지 여부 또 그 후에 기소돼서 형사처벌을 받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인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일단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 특검에서 조사 내용은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지금 나온 이번에 세월호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증거가 좀 확보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우병우 수석이 조금 고개를 숙이는 인정하는 모습을 또 보이는 게 아닌가, 또 다른 이유를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한편 서울구치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 1차 조사와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다지 없습니다. 일단 한웅재 부장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했다는 점 동일하고요. 네. 또한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피의자 신문에 참여했다는 점 역시 동일합니다. 네. 조사 시간도 큰 차이가 없고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이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네. 현재까지 이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역시 동일하다고 합니다. 즉 아는 바 없다.
그런 사실 없다 등등으로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전면 부인하고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첫 번째 구치소에서 이루어졌던 조사와 내용과 형식, 결과까지 큰 차이가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검찰의 구속 만료 기간이 4월 19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추가하는 조사에서 어떤 거를 증언이나 진술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직은 9일입니다. 여기서 검사가 법원에 이제 구속기간 10일 연장을 신청하면 네. 법원이 허가를 해 주어야 19일로 이제 되는 건데요. 네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검찰은 자백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 또 자백을 할 가능성도 일부는 약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딱히 검사가 더 증거를 수집할 게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면 네. 여러 가지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 수집한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을 좀 더 가다듬는 한편 구체적인 그런 그 질문을 함으로써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을 조서로 잘 만들어서 나중에 그 부분이 모순된다는 점, 또한 네.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반대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오늘 남부구치소로 이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마주치지 않도록 구치소 측에서도 굉장히 법무부에서 신경을 쓴다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쪽으로 옮기자라고 이감을 한 겁니까? 네, 절차적으로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이감을 해달라라고 네. 말을 한 것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서울구치소 또 남부구치소에 있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구속 피의자들, 네. 구속 피고인들의 모습들인데요. 최순실 씨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후에 바로 오늘 남부구치소로 이제 이감된 것입니다. 네. 여성 사동이 넓지 않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여성사동 내에 장시호 씨도 있고 조윤선 전 장관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다가 최순실 씨까지 있다 보니까 이 여러 명의 그런 관련자들을 이제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상의 불편한 게 많았겠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이러한 네. 최순실 씨의 이감을 원했다고 하는데요. 네. 남부구치소로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구치소 내의 그런 행정상에는 조금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